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짱 모닝! 자, 오늘은요, 월요일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개장 전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좀 볼까요? 예,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방향이 엇갈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목요일날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특히 나스닥 시장이 1% 가까이 좀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장 초반에 코스피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은 아마 11시 이후부터 네. 하락이 좀 전환이 좀 되면서 오후 내내 약세 흐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피 시장의 약세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외국 투자가들이 7일 만에 좀 매도세로 전환이 좀 됐거든요. 매도 그렇군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시점에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어떤 긴축의 우려감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만 0.2% 정도 상승을 했고 그렇군요. 항생 지수도 1%대,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0.9%, 대만 증시도 0.4% 정도 하락했으니까 국내 네. 증시도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내려간 게 이상한 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3일 연속 좀 매수가 좀 3일 매수가 좀 나오면서 3일 연속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됐어요. 네. 코스피 대기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가 3일 연속 전개되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엇갈리는 부분 자체는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요? 계속적으로 네. 상승을 했거든요. 그 그랬죠. 사이에 또 코스닥 시장은 한두 차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엇갈린 흐름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결국은 외국인 최근 수급이 개인 수급에 약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의한 등락 흐름이 지수도 좀 그렇고 업종별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급적으로 외국 투자가들이 금융업종을 좀 매수를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음식료라든가 통신업종을 방어적인 관점에서 매수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지수가 하락했던 것 자체가 이제 전기전자라든가 운송업종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부분 쪽이 집중적인 좀 매도가 좀 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기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그런 흐름 영향을 받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코스피가 대형주가 0.6% 빠졌고 이게 시장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렇죠. 중형주는 0.4% 상승을 했고 소형주가 1.3% 상승했다는 거죠. 개인들 힘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종목 장세. 펼쳐가 좀 됐다. 물론 이제 앞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랐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다 강세가 전개됐지만,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코스피 시장 내에서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수가 올랐으니까 7대3 정도로 상승 종목이. 그러면 소외된 분이 좀 적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목들 흐름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의 약세 흐름이 전개됐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갔던 종목들 특징을 보게 되게 되면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 정도가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SK의 상승 흐름 자체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될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한 4% 가까이 상승했고 SK 바이오팜도 상승한 영향이 아니었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업종 중에 FNF가 급등을 좀 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입니다. 중국 쪽에 판매량이 증가 좀 되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다. 그것도 전망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관련해 가지고 목요일날 조정 이후에 다시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는데 여타 다른 중소형 종목들은 반등은 이끌지 못했다. 하나투자증권만 8%대 가까이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중장비 쪽에 지난주 중개 굴착기 판매량이 3월달 판매가 전개되면서 DY 파워가 거의 8%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봐주세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2차전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거의 크게 좀 상승했는데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LNF가 많이 상승하다가 LNF가 주춤거린 사이에 에코프로가 좀 급등이 나오는데 에코프로의 급등 자체는 회사가 환경산업 부분이 있고 또 에코프로 GM이라는 회사가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 쪽인데 최근에 전구체 시장 자체 전구체가 우리나라가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가치가 좀 부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CUS가 지금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풍력 쪽이죠. 그렇죠. 예. 목표 주가를 제가 9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었는데 8만 2천 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많이 왔네요. 충분히 아마 4월 20일 예. 지구의 날까지 상승 흐름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임플란트 쪽입니다. 오스테인 임플란트라든가 디오가 거의 치아죠. 신고가인데 3월 수출인가에 보게 되게 되면 네.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 자체 실적 증가로 이미 또 작년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고 연결이 된 거군요. 그다음에 웹젠이 중국 쪽에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좀 되면서 네. 그다음에 또 W 게임즈도 또 나스닥 자에서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즈도 좀 그래요? 강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뉴트리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콜라겐, 에버 콜라겐이 급성장을 하면서 작년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급성장할 전망 때문에 거의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게 특징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주간 단위 시장의 특징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도 나타났듯이 대형주가 쉬는 국면 쪽에서 중소형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중성지에 있어 코스피 시장 내 가치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보시게 되게 되면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는 3%밖에 안 올랐지만은 이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동국제강은 무려 지난 주간 단위로 32% 떴어요. 중소형으로 간 거죠. 예, 그다음에 고려제강이라든가 여기 안 그렇죠. 나와 있지만은 NIST라든가 삼연철강, 문배철강 중소형 종목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업종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빠졌지만은 그다음에 롯데정밀이라든가 그다음에 애경유화라든가 국도화학이라든가 중소형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어요. 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주도 미래에서 대우증권은 부진했지만은 여기 한양증권이라든가 유한타증권이 예. 10% 넘게 상승했고 앞서 하나투자증권은 당연히 한 50%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오세훈 효과 때문에 올랐지만은 현대건설 6% 올랐지만은 한신공예라든가 계룡건설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수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 또 업종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중소형 종목들이 상당히 싸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별 자체 싸 보이기 때문에 그런 또 종목 중심의 기맞추기 과정이 지난주에 시장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으로 이제 중소형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 상황도 좋고요. 자, 월요일 시장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조정이 나왔지만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예. 시장의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시장의 친화적인 시장의 환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FOMC 회의록도 좀 발표가 좀 됐지만은 그 네.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반응으로 봐서는 거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전개가 좀 되면서 계속 같은 말 반복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달러도 지난 주간 단위로 좀 비교적 좀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환시장도 좀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예. 본다면 지난주 일시적으로 금요일 날 원화가 좀 약간 반등을 했지만은 원화의 안정적인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그렇군요. 부분 자체가 외국인 수급의 어떤 그 흐름부터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투자가 1,0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지만은 외국인 매수 기조가 전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급적으로 따지면 지난주 연기금 주식 비중 확대 자체가 어느 정도 확정이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확정이 최소한 매도는 자제를 할 것 같다. 매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그것만이라도 부분들이- 어딥니까?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기관이 5천억을 팔았는데 연기금 2천억 넘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 좀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스타트를 잘 끊었고 최근에 주요 경기 관련 섹터들의 업황 전망 자체가 다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 자체가 충분히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또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이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에 나왔던 LG와 SK 간의 배터리 분쟁 합의 부분 자체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모전은 이제 없나 봐요. 예, 그렇죠. 이런 또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 일시적으로 잠 조정을 좀 받았지만 지속적인 저점 상향을 통한 주가의 상승 흐름은 전개가 좀 된다. 그런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시장이 빠르게 또 올라가는 장은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금씩, 오늘 이제 조금씩. 시장은 상당히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상승과 그다음에 지난주 조정을 받았던 IT라든가 자동차 관련 종목도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부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시장 자체가 요즘 시장 자체 풍선 효과가 반영되는 시장이거든요. 한쪽이 올라가면 또 한쪽이- 내려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아무래도 시가총이 큰 종목들이니까 네. 그들 종목들 올라간다 한다면 다른 여타 종목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시장의 관심 자체는 여전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의 장입니다. 좀 유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이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에 현재 수급 여건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관심은 여전히 실적 시즌에 실적 좋은 섹터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네. IT고요. IT 쪽에서 가벼운 쪽보다는 소부장 관련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뭐 철강 업종이 주목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난 주간 단위로 해서도 중국의 철강 가격이 강세거든요. 그래서 철강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관련해 가지고 건설이라든가 건자재, 그다음에 건설 기계 이들 쪽도 지금 여전히 좋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보다는 소재 업종이라든가 장비 업종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중심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을 쭉 잡아드렸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알아보죠. 자, 그럼 오늘장 관심주 우선 어떤 쪽으로 주제를 또 잡으셨습니까? 네, 오늘 뭐 시장의 관심은 다 2차 전지 쪽에 집중이 좀 되겠지만 그러겠죠. 저는 굴삭기 관련 쪽에 기계 쪽에 좀 관심이 좀 계속 가져보도록 이쪽으로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좀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건설기계 이쪽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제가 건설 기계, 건설 관련 쪽, 철강, 그다음에 건설 쪽을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귀에 쪽인데, 닦지 않겠습니다. 예, 일단은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 급증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1월달, 2월달도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3월달 판매 동향이 지난 주 어땠어요? 나왔는데 거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입니다. 전무후무한 뭐 판매 기록이다 이게 할 그럼 정도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일단 이제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얼마만큼 늘었냐면 3월달이 중국의 굴삭기 판매의 최극성수기입니다. 많이 판매가 좀 되는데 그래서 3월달 판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1월달, 2월달 증가는 약간 일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3월달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72,977대가 팔렸습니다. 예, 계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를 해야 하거든요. 작년 3월달에 얼마 팔렸냐? 네. 46,610대를 팔렸는데 이번에는 72,000대가 팔렸어요. 거의 2배 가깝네요. 예, 그렇죠. 현재까지 중국의 굴삭기 올간다의 판매를 보게 되게 되면 예. 5만 대 이상 팔린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만 대 이상 팔린 경우도 지금까지 3번 정도밖에 없는데 신기록이에요, 그럼? 예, 그렇죠. 7만 2,970대가 팔. 그러다 보니까 현재 3월 달까지 누계가 11만 3천 대가 팔렸어요. 작년 3월 달까지는 6만 1,000대가 팔렸는데 더블이네요. 그렇죠. 이게 네. 3월 한 달로 본다 한다면 56% 증가했고 그러네요. 그다음 현재 누계로 본다 한다면 85% 증가했어요. 작년 1년 동안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 판매가 됐는데 29만 대 팔렸는데 연기에서도 거의 올해 이 정도로 간다 한다면 거의 뭐 40만 대 이상 팔릴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판매량 증가된 것 자체는 중국의 재정 투자 확대 부분 자체가 본격적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지금 뭐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예. 글로벌 시장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가지고 건설 업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모멘텀 좋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종목들 올해 예상 실적과 그다음에 최근의 주가 상승률을 제가 맨 오른쪽에 좀 표시를 했는데 5가지. 일단 뭐 참고할 건 자체는 밸류 자체는 최근에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 부분 자체가 주가에 아직 수정이 안 됐다, 반영이 안 됐다. 아직 전망치가 안 나왔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PER 기준으로 따지면 뭐 14배, 현대건설기 20배 정도, 그다음 PBR 수준으로 따지면 다 진성 TC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PBR이 1배 전후 내지는 아래쪽에 거래되고 있는 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낮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로 따지면 현대건설기가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렇군요.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DY파워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떴죠. 13% 정도 올라. PER도 제일 낮아요. 예. 여전히 DY파워가 수익성 지표로 따지면 낮죠. 이게 강한 이유도 지난주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건설 중장비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 3월 달부터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이상도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종목 DY파워 AU와서 더불어서 한 종목을 좀 선정해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네. DY파워는 이 시간 제가 첫 시간에 언급해 드렸다고 했었죠. 이게 프로그램. 예, 테크윙하고 같이 왔죠. 예. 그렇죠. 3월 22일 날 언급해 드렸던 그 당시 주가가 13,500원이었거든요. 지금 2만 원이니까 주당 7,000원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네요. 거의 한 달 한 보름 만에 50% 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앞서 올랐어요.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지금 밸류 자체가 가장 낮거든요. 이게 그렇죠. 8.8. 예사에 작년 사업 보고서 뜯어봤더니 네. 제가 중국 쪽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다고 그랬었는데 작년도 실적의 영업이익의 90%가 중국에서 났더라고요. 크네요, 그럼. 매출액이 3,000억인데 중국적인 매출액이 1,100억인데 영업이익이 거의 230억 정도가 났으니까 전체 350억 중에서 한 70%가
중국 사업에서 나타난 것 자체가 그렇군요. 중국의 굴착기 판매에 급증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 실적은 아직 전망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PER 8.8배는 작년도 12월 달 추정 실적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훨씬 있다는 더 거죠. 올라갈 네, 가능성이 네.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13,500원대 1차 목표 가격 18,000원, 그다음에 2차로 3월 29일 날 18,500원 추가 매수, 그다음에 24,000원 제시해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 충분히 뭐 자 목표 주가 24,000원도 잡아놨는데요. 더 왜냐면 올렸고요. 이 종목이 13,000원대에서 12,000원부터 24,000원 가면 주가 100% 올라가거든요. 100%대는 좀 쉽니다. 1차 목표 가격 그대로 24,000원 보시고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네. 본다다 27,8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추가 매수는 2만 원대 좀 보시고 목표 가격 24,000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건설기계 종목 뭔가요? 두 번째 쪽은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네. 건설기계 쪽은 뭐 두산 밥캐, 두산 인프라코, 그다음에 뭐 현대 건설기계 사냐 고민하실 것 같은데 현대 건설기계를 주문해 보면 자체는 네. 앞서 3월달 판매량을 따지면 가장 국내 굴삭회사 중에서 두드러진 판매 성장을 보였다. 아 그랬군요. 147% 증가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는 56%밖에 증가되지 않았고요. 그다음 시장 점유율도 떨어졌어요. 네. 현대 건설기계는 점유율도 올라갔고 예. 판매량이 급증했고요. 가장 돋보이는 성장. 오히려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3월달은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판매량도 오히려 11% 감소를 했고. 우리나라 기업 좀 더 가성비가 있나 봅니다. 그런 영향을 봐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건설기계가 향후에 2분기 시장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3월 29일 날 네. 이 회사가 2,200대를 수주를 했어요. 그랬군요. 근데 작년도에 이 회사가 중국 쪽에서 굴착기 판매한 것 자체가 7,800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500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2,200대 네, 정도 네. 되는 수준이.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납품을 해야 되냐면 5월 말까지입니다. 4월달, 5월달에 납품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2분기 실적이 급성장을 하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또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상은 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보다는 신흥시장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아 그런 또 성격이 그렇죠.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신흥시장 부분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특히 인도 시장 자체가 중국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회사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면서 또 DY 파워가 현대건설기에 겨냥해가지고 유압기계 쪽에 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DY 파워와 현대건설기계는 같이. 함께 가는 회사라고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가는.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두산 인프라코를 올해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회사로 편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간 지주회 회사 형태인 회사를 현대제뉴. 만들어가지고 네. 현대제뉴이라는 회사를 네. 설립을 해가지고 현대건설기가 두산 인프라코를 자회사로 놓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가서 장비 개발이라든가 판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모멘텀이 시너지의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를 주목할 부분 자체는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는 100% 자회사인 현대 코아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하는 이 회사입니까? 회사가 되냐면 건설 중장비 AS라는 쪽입니다. 이게 아. 두산 인프라코가 자회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가 함께 이제 연구 개발을 좀 하면서 또 향후에 중장비 같은 경우도 한계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네.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로봇이라든가 이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이 종목은 주가가 뭐 상승하지 않겠는가. 회사 주당 BPS가 66,000원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주당 BPS 해당되는 65,000원도 좀 보시고 네. 손절 가격은 48,5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 얼마 할까요? 매수 가격은 뭐 지난주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52,500원 정도 점유해서 매수 가격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AS로 DI 파워 건설기계 쪽에서 매수 가격 2만 원 전후, 목표 가격 24,000원, 손절가 18,500원이고요. 추가로 이제 현대 건설기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 52,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65,000원, 손절 가격 48,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